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과로 넘어가서 이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스포츠 지도사 구술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문항들의 질문과 답변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ATP 생성에 관여해서 필수 영양소 세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구를 했을 때 이제 발달될 수 있는 신체적인 이제 능력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심폐지구력, 그다음에 속근, 그다음에 지구력을 위한 지근 발달을 할 수 있고, 협응력, 그다음에 민첩성, 순발력 이런 것들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구를 했을 때 이제 발달될 수 있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책임감, 협동심, 그리고 사회성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축구의 가치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자신감의 향상,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그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 그리고 성취감의 이제 증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구의 사회학적 가치 세 가지 이상 말씀해 보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협동심, 그다음에 책임감, 사회성을 풀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팀플레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협동심이 필요하고 이러므로 이제 사회성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 코치, 그다음에 선수, 그다음에 감독,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임감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에 대한 예의, 그다음에 상대 선수에 대한 예의, 코치님이나 감독님에 대한 예의를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이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억압된 정서를 이제 순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행복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의 욕구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 이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지도자들의 이제 리더십의 향상 원리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카리스마적 원리라고 해서 이제 온화할 때는 온화하고, 그다음에 명철함, 때로는 냉철할 때는 냉철하고, 이런 적시적소에 필요한 성품들이 나타나는 카리스마적 원리. 그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팀과 선수들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를 돋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목표 달성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이제 정해놓고 달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향상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 트레이닝을 위한 이제 운동의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형태나 강도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 길게 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했는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원리 중에 점증성 원리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점증성 원리는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계단식으로 올리는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양의 훈련을 투여했을 때 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제
운동의 강도나 뭐 시간 등을 좀 늘려주는 계단식으로 늘려주는 형식의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의 원리 중 개별성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개별성의 원리란 뭐 키가 다를 수도 있고 포지션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개개인에 맞게 트레이닝을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체력,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심리, 개인의 심리, 그 다음에 전술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단계에 있어서 이제 준비 운동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상해 예방은 기본이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증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과 체온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근골격계의 반응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 신경계 활성화로 인해서 반사신경이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본 운동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이제 준비 운동 전에 도입 단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훈련의 목적을 먼저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분이 넘어서는 안 되고 이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도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이제 체력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 축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빠른 템포에 의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기술과 전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 체력이 더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에 득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게 현대 축구입니다. 그리고 경기력의 이제 기본이 빠른 스피드와 파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 축구는 공수 전환이 또 빠르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 코칭의 정의를 또 설명하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축구 코칭은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전반적으로 이제 지도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기술을 전수하거나 체력을 전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치, 뭐 신념 이런 가르치는 총체적인 모든 지도 과정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칭의 주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코칭이 또 포함을 하는 것이 대회 선수 관리나 선수의 채용, 선수를 뽑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대회 출전이나 대회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코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칭과 코칭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가 누구이냐인데요. 티칭의 주체는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코칭의 주체는 선수, 그리고 교육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티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주입해주는, 교육시켜주는 총체적인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향상될 수 있도록, 축구면 축구 이런 식으로 축구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욕을 함양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로 축구 지도 이론에 있어서 기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